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이 올 하반기 중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직원이다. 인천 18일 은행권에 길거리를 따르면 하나은행은 쏘다니면서 이달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시월이면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광장.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들은 아침에 오는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회사에 나가는 특별퇴직을 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 최대 36개월치 평균 등을 받는다. 1968에서 1970년생인 관리자급은 31개월치, 책임자 행원급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71년 이후인 직원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210명이 같은 달 31일 회사를 나갔다. 당시 하나은행은 임금 피크 특별퇴직도 진행해 228명도 퇴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부족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빚내서 투자한 청년은 계좌를 바꿔주기로 하면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이나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은 배로 커졌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9월 종료된 후에도 은행이 세출발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9월 말까지 세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은행이 채무 조정을 이행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90에서 95%를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폐업 부도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는 세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거치 기간은 최대 1에서 3년, 최장 20년까지 그날 상환을 할 수 있다. 세출발기금의 재원은 30조 원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중 정책 지원 대상인 660조 원, 부동산 임대업 제외 중 500조 원 안팎만 정상거래 채무로 분류했다. 결국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세출발기금이 부실을 흡수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선 추가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을 자율적으로 90에서 95% 재연장하도록 한 데 대해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나친 채무 감면이나 일률적 금융지원 재연장 등의 대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넘어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빚으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대책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일반 프로그램은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에서 50% 감면해준다. 원금 상환유예, 최대 3년, 기간의 이자율은 연 3.25%, 일반 프로그램 최대 연 15%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대 4만 8천 명이 1인당 연간 141만 물결표 쌓인 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인 A, 35, C는 암호화폐는 수익에 대한 과세도 아직 하지 않는데 손실과 빚을 못 갚는다고 정부에서 나서 이자를 깎아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결국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아껴가며 이자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대 다중채무자 수가 2019년 말 대비 올해 3월 37만 4천 명으로 23.4% 증가해 대출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이모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에서 1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63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이모에서 한국 대표단 학생 6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면서 총점 208점으로 국가 종합 2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4국 학생 589명이 참가했다. 금메달 6개로 총점 252점을 받은 중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루마니아가 3물결표 쌓인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88년 처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종합 22위에 그쳤지만 3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2012년과 2017년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013년, 2016년에는 종합 2위를 기록했다. 1959년 루메니아에서 처음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수학경제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세계 수학자와 수학경제들의 문화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각국을 돌며 열린다. 내년에는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다.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김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 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나 경찰백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씨는 작년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도 언급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 측은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코인 투자자들이 못 갚은 빚, 결국 성실한 상환자가 떠안는다. 사법부와 정부 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향으로 B2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탓에 사실상 전 국민이 B2족,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했다. 졸지에 B2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 환자들은 없는 살림의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신임 위원장의 1호 금융정책이다.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B2 대출 탕감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원 대출 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 주식 등의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에는 빚 1억 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천만 원만 남았어도 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는데 이제는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하는 투자에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통큰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자 성실상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 코인 등에 연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 책임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직장인 A, 34, C는 코인에 연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앞장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그대로 성실상 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B2 연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이 B2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 은행, 을 압박해 외상값, 대출, 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도 사실상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30조 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들에서 빚투러들의 책임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비판 목소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